네,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투자 뉴스와 투자 정보들 텔레그램방에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투자텔미 시작할 거고요. 그 이슈를 기반으로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두 분의 출연자의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분 소개해드릴게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첫 번째 방으로 바로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부터 시작을 뜨겁게 달군 종목 바로 이 알테오젠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시가 2개 나오면서 오늘 텔레그램 방에 이 공시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공유가 됐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강하나 애널리스트의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11시 30분에 알테오젠을 통해서 이제 2개의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 제목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라이선스 계약 해지 및 권리 반환이고요. 두 번째 공시 제목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히알루로니다제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 체결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시를 제가 내용을 한번 재정리를 해봤는데 보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1시 30분에 나온 공시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그러니까 ALT-B4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하고 권리를 반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ALT-B4와는 다른 히알루로니다제 공동 개발 전략에 따라서 상호 합의를 통한 결과로 기존에 이제 계약을 했었던 걸 해지를 한다라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계약 해지, 권리 반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재인 것은 분명하고요. 다음 두 번째 공시가 뒤따라서 올라오게 됩니다. 네, 히알루로니다제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라는 제목이고요. ALT-B4와는 다른 히알루로니다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를 계약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기존 ALT-B4보다 더 좋은 히알루로니다제가 개발이 돼서 기존 계약 해지 후에 새로운 물질로 계약을 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다수 품목의 특정 마일스톤 및 그리고 산도주 의약품의 판매 마일스톤 수치 예정.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전에는 단일 개발 대상 품목에 대한 기술 라이센싱 계약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수 품목의 특정 마일스톤으로 변경이 되면서 신규 계약을 통해 이 품목 다수를 SC 제형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한마디로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알테오젠이 연애를 하는데 더 좋은 남자, 더 좋은 여자로 이제 갈아타기가 됐다라고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화진 과장, 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을까요? 공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기존에 쓰던 거를 이제 사용을 했으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버전의 모양새가 나왔던 후보 물질이 기존의 단일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기존에는 알트-B4와 계약을 했었는데 새로운 그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한 새로운 물질과 이제 계약을 했고 물론 그에 대한 코드명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계약을 이제 향후에 다중 바이오시밀러를 적용을 할 수 있게 쓴 목표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 쉽지가 않은 게 로열티 계약이나 마일스톤에 대한 이 계약 금액에 대한 아직까지는 비밀 유지 계약이기 때문에 물론 향후에 뭐 추정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우리는 이 계약 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알테오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밸류 가치가 훨씬 더 좀 높아졌다라고 좀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시장이 기대하던 ADC 라이센스 아웃은 아니지만 이번 신규 계약으로 인해서 여러 파이프라인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했다라는 뭐 이런 해석과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창희 대표는 네.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라고 좀 보셨어요? 오늘 이 공시를? 이게 사실은 이제 2022년에 그 연말에 이제 산도스랑 계약을 한 내용이죠. 그거를 이제 한번 업그레이드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한 개 제품의 계약을 맺고 이게 2개의 제품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옵션을 건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옵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제품을 좀 다 여러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계약이 들어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제품은 이제 ALT-B4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한번 업그레이드한 그 개발 변이체 PCT를 최근에 알테오젠이 출원을 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좀 개발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예를 들어서 기존 항체 의약품 외에도 항암제라든지 ADC 시장 관련된
제품에도 좀 적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산도스랑 조금 더 제품을 다변화하고 지금 바이오 시장이 좀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개발을 하고자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나온 뉴스는 상당히 좋은 뉴스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기존의 제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히 ADC 시장, 이중항체 시장에 대해서는 이 제형 변경하는 게 상당히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 알테오젠의 이번에 변이체 PCT 제품은 여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계약 내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알테오젠의 시총이 16조입니다. 이화진 과장, 알테오젠 좋게 보는 거 뭐 저도 알고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알 것 같은데 아직 키토르다 밸류 온전히 반영이 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시장에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이제 알테오젠이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공시까지 더해졌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얼마까지 더 높여서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오늘 한 10시쯤에 이제 네. 머크사가 이제 직접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 분기 때 69억 달러 이제 매출이 나왔고 결국에는 오늘 70억 달러가 넘느냐 여부가 향후에 28년이 키트루다가 대략 한 50조, 60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번 9월쯤에 키트루다 SC가 임상 3상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만약에 28년도에 대략 70조가 키트루다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SC 전환율을 지금 50%를 지금 시장에서는 가정을 하고 있고 그럼 35조에서 로열티를 5% 가정했을 때 1.4조와 1.6조를 이제 종합을 해보게 되면 물론 앞에서 이제 대표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ADC, SC까지 기술적 계약을 하고 28년도에 우리가 만약에 알테오젠의 매출이 대략 3조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엔 지금 셀트리온 자체가 매출이 거의 3조에 대략 한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알테오젠은 이거는 특허 수익이기 때문에 판관비가 나오지는 않고 당연히 영업이익은 셀트리온보다 높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아까 셀트리온이 대략 40조를 가정을 해봤을 때는 여기서 적어도 한 70만 원, 60만 원대는 가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밸류를 받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창인 대표는 알테오젠의 주가 얼마까지 더 보세요? 뭐 일단은 지금 니다제 네, 죄송합니다. 이 네. 제품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할로자임하고 알테오젠 두 곳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은 다 할로자임하고 계약을 맺고 있고 지금 머크사만 지금 알테오젠하고 급하게 계약을 맺었던 게 지난번 키토르다 임상이 완전히 거의 실패를 했다시피 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바로 알테오젠하고 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9월 달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주가는 상당히 급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30만 원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뭐 40만 원 이상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60만 원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지금 알테오젠 70% 수익이라는 분이 계세요. 수익 중이긴 하지만 또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성급하게 팔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기존의 보유자들은? 그렇죠. 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야 뭐 70% 수익이시면은 뭐 그렇게 뭐 높은 가격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오늘 계속 알테오젠이 최근 신고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신 분들이 제일 비싼 가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9월달 임상 결과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라면 주가는 정말 폭락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또 그것 자체가 뭐 알테오젠의 어떤 제품의 뭐 어떤 문제가 아닐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다시 저는 또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벤트를 앞두고 약간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겠지만 네.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70% 지금 수익 중인 구독자분 나왔습니다. 이화진 과장은 또 지점에 계시니까 혹시 네. 주변에 알테오젠 몇 %까지 수익이 난 사람이 있다 뭐 이런 분 있을까요? 거의 뭐 7만 원대, 10만 원대도 굉장히 많고요. 아, 그래요? 물론 저는 이제 20만 원 많이 깨지게 됐을 때 좀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했었고 대부분 네. 한 18만 원, 19만 원대는 아마 적어도 제일 높으면 평당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9월 달 얘기도 하셨고 결국에는 9월 달에 배합하지 말라. 왜냐면은 원래 임상 3상이 12월이었습니다. 그만큼 9월로 임상 3상을 빨리 당겼다는 거는 그만큼 머크사 입장에서도 빨리 이거를 SC 전환해서 이제 시장에 빨리 품목을 허가를 하려고 이제 빨리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9월 달이 이게 종료가 된다. 그럼 26년부터 머크사는 SC 키트로 SC를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알테오제는 여기서 1.4주에 대한 마이스토까지 제거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무리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결국에는 ADC, SC도 다이치 상교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까지 향후에 계약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맹이가 아주 실한 알테오젠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슈퍼카를 장착하게 된 알테오젠 저희가 첫 번째 투자 텔미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으로 입장을 해볼게요. 네, TMF 쇼크 얘기로 이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이 사태가 길어지면서 증권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수혜주와 피해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수혜 종목으로 뭐 네이버와 쿠팡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물류 섹터도 더해지고 있고 여행과 PG사는 이제 피해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쿠팡주가 날고 이제 여행주가 꺾이면서 TMF가 가져온 이 쇼크가 시장의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네이버와 쿠팡의 반사이익 전망이 되고 있고요. PG사와 여행은 타격 그리고 대형 이커머스와 물류는 수혜 섹터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 네. 피해주와 수혜주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분류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네.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게 뭐 지금 그 Q10의 연간 거래 금액이 한 7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이 고객들은 다시 어쨌든 온라인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분들이 이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만 가실 분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네이버 전자상거래 쇼핑몰이 한 시장의 4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한 40% 정도는 네이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쿠팡으로도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사실 뭐 네이버, 쿠팡, 뭐 지마켓이 뭐 가져갈까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팡 관련돼서 관계회사 물류 관계회사 KCTC가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9% 정도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동방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뭐 어저께까지 주가 상승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아주 강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좀 저점을 찍고 반등을 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주로 불리는 쪽은 이제 여행주죠. 여행 상품 쪽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했다 보니까 여행사들이 좀 영향을 좀 있고 왜냐면 이미 여행을 갔다 왔는데 대금을 결제받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피지 업체들 그 NHN, KCP 같은 경우도 오늘 한 8% 정도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중소형 피지 업체들은 이게 뭐 지금 전체 피해 금액이 뭐 7천억이나 5천억이나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걸 다 뭐 떠안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좀 비용이 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가가 우려를 하고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뭐 다양한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화진 과장, 수혜주 안에서 대장주는 어떤 종목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네. KCTC가 뭐 많이 올랐던 만큼 결국에는 쿠팡이 이쪽 시장에 많이 가장 플랫폼으로서 많이 영향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의 그 관련된 물류센터에 대한 뭐 이슈들이 시장에 일단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좀 단기적으로 많이 좀 급등했던 점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구용배 대표도 지금 정무위에 참석을 했고 이제 국민 앞에 얘기가 나왔던 만큼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테마에 대한 흐름이 조금은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유의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Q10 사태로 인해서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연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오늘 이런 평가가 텔레그램 방에서는 많이 공유가 됐는데 이화진 과장, 네. Q10 수혜주 매매해볼 만하다라는 입장인가요? 아니면은 아니 굳이 지금 매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인가요? 지금 거래액이나 피해액에 대한 노출도도 좀 시장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명확하게 나오고 있고 네. 여기는 정부 쪽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어느 정도 명확해진다라는 거는 불확실성이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좀 구간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좀 매매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투자자의 관점에서 매매는 이제 조금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유창희 대표는요? 네, 뭐 저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약 230조에서 240조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월간 한 20조 원 넘게 좀 초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Q10이 전체 금액이 연간 7조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수혜주라면 뭐
쿠팡 같은 경우가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쿠팡 차트 보시면 지금 뭐 19달러에서 20달러까지 좀 반등을 준 거 말고는 없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관련된 기업들이 얼마나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또 하나가 대부분의 상품들이 다 일반 상품이 아닌 상품도 있겠습니다만은 여행이라든지 무형의 제품 상품들도 많이 있다는 걸 본다라면 뭐 KCT 같은 경우는 너무 좀 과도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단기 급등과 그리고 좀 일회성 있는 테마로 봐야 한다라고 두 분 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후 이제 2시 넘어서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STX 중공업이 오늘 사명을 HD 현대 마린 엔진으로 변경을 하고 HD 현대그룹으로 편입이 됩니다. 오늘 이제 임시주주 총회를 열고 사명을 변경한다라는 공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STX 중공업이 사명을 이제 HD 현대 마린 엔진으로 변경을 하고 HD 현대그룹으로 편입이 되는데, 유창희 대표, 이 HD 현대그룹이 STX 중공업을 품 안에 넣으면서 이제 노리는 건 과연 뭐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조선 관련해서 수직 네. 계열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거죠. 사실은 현대중공업 그룹사들은 현대중공업 자체 엔진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STS 엔진이 이제 인수 합병이 되면서 사실은 삼성중공업하고 하나 같은 경우는 하나 엔진을 대부분 사용했는데 삼성중공업 관련돼서의 어떤 일부 엔진 수주를 좀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노후 선박이 교체되는 부분들이 있고 친환경 선박으로 좀 교체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엔진 수요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애프터마켓 관련돼서 현대마린솔루션도 상장을 했고, 뭐 현대힘스 같은 경우도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업 뭐 상호 조화로운 어떤 운영을 기대해 본다라면 STX 중공업의 역할은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게 또 HD 현대그룹이 아닐까 싶은데, 이화진 과장, 그러면 STX 중공업이 누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주가 또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뭐 HD 한국조선해양이 들어갔다는 거는 지금 확실히 하나오션과 대비했을 때 주가도 좋았고 수주에 대한 목표량도 올해 한 120% 늘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도 1위이긴 하지만은 STS중공업이 들어오게 되면서 대형 엔진이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외 쪽 시장, 특히 중국 쪽 조선소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해외 영업망을 확장시키고 그거 주요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일단 HD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그룹에게는 좀 기회가 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S 중공업 전일 24,650원의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제 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며 2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텔레그램 방에 공유가 된 다양한 투자 뉴스와 투자 정보를 기반으로 저희가 전략을 세워봤고요. 유창희 대표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